그 해설가가 나오시면은 우리를 안내를 하고 농계 사강이나 그 척순로 유래를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해설가 장일영 씨라는 분이 못 나오게 되면은 다른 그 직원들이 나와서 안내를 하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척순로에서 그 농계 그 바위까지가 한 20m 됩니다. 뭐란가? 현장거리도 앞에 좋다. 못하가 탈게로 내가. 어? 이거 아까 나보다 사진 찍는데 이거 똑같은 데로 넣어 이게 뭔가 빨리 어디서? 빨리 어디서 빨리 어디서?
우리 동네 상위공경의 동네지의 발전을 위하여 제가 선정한 대로 같이 복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 상위공경의 지혜 발전을 위하여! 안 되겠다 보니까. 박수! 하십니다. 아이고 진주라 첼리길 진짜 멉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여기까지는 1시간 반이면 오시는데 어떻게 진주가 처음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나는 여기서 태어난 건 아니고 예. 저 일본 교토에서 태어나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이제 여기 와가지고 예. 여기 처음 옵니다. 그 진주를 이렇게 다 한 번쯤은 다 다녀가셨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진주가 또 축제 기간입니다. 진주 남강 유등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에 장식도 많이 되어 있고 등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람들도 오늘 물론 너무 많습니다. 오늘 선생님도 이렇게 오셨는데 아이고 앞에 있는 마이크 들고 있는 헬스사 보였기는 뭐 몸매도 얼굴도 아닌데 뚱뚱하게 마음에 안 든다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 따라가시면 오늘 다들 일행을 못 찾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랑 진주성 이렇게 가볍게 한번 도시고 진주 남강 유등 축제 이야기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 딱 들어오면 진주성을 제일 먼저 이렇게 보십니다. 진주성 딱 보고 나면 이야 잔디 진짜 잘 깎아놨네. 이거 잔디 가꾼다고 진짜 양 많이 찍겠네 이래 하십니다. 사실 진주성에 이렇게 오시면 지금은 민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40년 전만 해도 여기 진주성 안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집이 정확하게 초가집부터 귀화집까지 해서 799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성 밖으로 이주를 시켜버리고 지금은 이렇게 잔디밭만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지금은 진주시에서 좀 후회를 합니다. 아이고 그때 그 집들 몇 채라도 좀 놔둘걸. 그래가지고 옛날에 진주에 살던 분들이 오면 아이고 그래 저 집이 저 있었지 하는 것 정도는 하시게 놔둘걸 왜 다 없앴을까 하고 조금 후회는 하기는 합니다. 자, 진주 성 안으로 조금 들어요. 예. 아이 오늘 죽되는 몸으로 나이 많으시면 고맙습니다. 이 안내를 잘 해주시고 회장님 말씀하고 우리가 기념 촬영 한번 하고 구경합시다. 아 예. 그 어디가 좀 여기도 안 찍고. 나안 찍고. 420년 전에 있었던 임진왜란 전투입니다. 진주성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선생님들 혹시 사진 찍으실 때 위로 올라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계단에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동상 중에 유일하게 삿대질을 하고 있는 동상입니다. 예, 동상을 이끌고 열흘 만에 진주성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사실은 외놈들이 여기서 김시민 장군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는 듣지를 못하고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음력으로 6월 달에 6월 말이니까 지금으로 양력으로 치면 한 7월 말이나 8월 초쯤에 다시 한번 쳐들어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뭐 우리가 임진왜란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올리는 분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 못지않게 이 김시민 장군이 너무나 힘든 전쟁을 하셨습니다. 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에서 임진왜란이라는 이 전쟁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욕심이 많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다 합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한테 바다에서 진 것은 내가 어느 정도 용납을 하겠다. 왜? 조선의 바다는 남의 바다는 섬들도 너무 많고 물도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하니까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진주성 밖에서 공격하는 입장에서 보면 진주성 안을 훤히 내려다보고 전쟁을 하는데도 졌단 말이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서 그 다음 해에 10만 대군을 다시 보냅니다. 그때 김시민 장군은 돌아가시고 없었고 진주성을 지키겠다고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전라도 쪽에서 호남 쪽에서 의병들이 많이 왔습니다. 충청도 전라도에 있는 왜? 진주성이 무너지면 충청도와 전라도도 무너진다. 그러니까 충청도와 전라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진주성을 지켜야 된다 해서 진주성 2차 전투 때는 여기서 7만 명이 진주성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정식 군사훈련을 받았던 군인의 숫자는 진주성 1차 전투 때 3,800명 중에 살아남았던 3,500명, 나머지 육만 내리면서 진주성 성벽이 무너지면서 외놈들이 기어 올라와가지고 10만 명이 여기 진주성을 지키던 7만 명이 모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외놈들은 여기서 이틀 동안만 머무르고 자기네들은 전라도 쪽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그 7만 구의 시체가 나중에 서해 유성룡 선생이 진비록이라는 책에 보면 진주성 안에 시체가
나뭇가지에 가을날 감이 열리듯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온 사방에 이 감이 떨어져 있듯이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외놈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산청이라든지 하만, 마산, 창원에 있는 사람들이 진주성에서 7만이나 죽었다더라. 우리가 가서 시체라도 진주성에서 장렬하게 7만 명이 싸우다가 돌아가신 곳이기 때문에 진주성 안에서는 절대로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방송을 하는데 다 예외가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저희 진주에서 축제가 있습니다. 진주 남산으로 그 기간 내에만 여러 정해진 곳에서 여러 가지 공연을 할 수 있게 저기 오른쪽 편에 보시면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 문이 지금부터 한 90년 전. 그래서 도청이 밤에 이사를 했습니다. 진주 사람들 몰래. 그래가지고 진주 사람들이 굉장히 그걸 했었는데 지금 저기 보이는 게 사실은 그 진주성에는 많은 이렇게 건물들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저 건물이 경상남도에서는 가장 오래된 건물이에요. 400년이 넘었어요.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문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에 한두 번은 내가 꼭 저 문을 드나들었는데 그러면 혹시 아버님께서 저 도청에 근무를 하셨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는 저 성밖에 살았는데 아버님이 막걸리를 굉장히 좋아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자기 집 바로 옆에 전방에 있어서 막걸리 한 잔 받아오느라 하면 얼른 가서 받아다 드리고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집 옆에 있는 전방에 안 가고 꼭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저 안쪽에 영락터진 안쪽에 있는 막걸리 전방에 가서 막걸리를 받아다 드렸다고 그럽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영숙이시면 영숙이 얼굴 한번 보더라고요. 집에 가서 막걸리 자주 와야 되겠니? 아줌마가 좋아. 전부 다 세어보면 5만 개입니다. 5만 개. 예, 5만 개 됩니다. 난강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난강다리. 그런데 난강다리에 저렇게 큰 다리가 11개가 있는데 저 다리만 난강다리라고 합니다. 왜? 진주에서는 제일 먼저 생겼고 아까 제가 진주성 안에 있던 도청을 뺏겼다고 했습니다. 저기 일본 놈들에 의해서 부산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진주 사람들이 반항을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렇게 지금은 4차선 도로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저 다 난강다리하고 오른쪽 분으로 오시면 또 다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저기 멀리 다리가 하나 보이는데 저게 이제 다리 사이가 한 1km 정도 됩니다. 1km. 예, 저 다리와 이 두 다리 사이가 1km 정도 되는데 여기서 진주 난강 유동축제가 있습니다. 원래는 진주의 개천예술제라 그래서 제일 우리나라에서 요즘에는 각 지방마다 굉장히 무슨 어디 가면은 인삼축제 어디 가면은 지방축제를 제일 먼저 한 곳이 바로 진주입니다. 영남예술제라 그래서 1948년도에부터 시작을 했던 지방축제가 바로 진주축제입니다. 그런데 67년 예, 그러니까 60년이 넘었습니다. 70년 가까이 됐죠. 그런데 그때 이 진주 영남예술제의 한 일환으로 지금이야 뭐 전쟁을 하면 전부 다 뭐 최첨단 이런 무기를 가지고 하고 정보를 가지고 하지만 예전에는 전부 다 수신 오고 집에를 못 갑니다. 그러니까 저기 난강 하류에 사는 자기 부모님이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가지고 내 걱정 때문에 이 잠도 그 안에다가 편지를 썼다 그럽니다. 나는 저 진주 내일까지만 있는 거요. 원래 이래 있는 거요. 아닙니다. 내일까지만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요 모양물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예. 저쪽에 가서 좀 또 갑시다. 송성구에 가야지. 아, 예. 지금 안에 한번 우리 좋겠네. 누나 오셨어요? 저기 진주가 동강이셨어요? 계십니까? 나하고 둘이 오면 좋겠네. 진주강 씨. 아 진짜로. 진양강 씨. 진양강 씨.
나왔어. 라고 합니다. 제가 선생님들께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아무리 둘러봐도 바위는 없는데요. 예, 이 밑에 전부 다 바위입니다. 이 바위인데 이 바위를 그대로 뭐 울퉁불퉁한 걸 놔두고 이렇게 촉수들을 지어 놓으면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니까 저희가 깨끗하게 보도블록을 깔아서 그렇지 이 밑에는 전부 다 바위입니다. 그래서 이 바위 위에 지은 누각이다 해서 촉수를 하는데 저 촉성루를 그럼 진주라는 이름만큼이나 유명하다는 저 촉성루 언제 지어졌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누각으로서 제일 먼저 치는 게 최고로 치는 게 평양에 가시면 대동강변에 있는 부병루입니다. 부병루. 네, 그 지금은 선생님들이 함부로 이렇게 가실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안타깝긴 한데 부병루를 제일 최고로 치고 그 다음으로 치는 게 진주의 촉성루입니다. 아이고 촉성루가 6.25 때 불탔는데 뭐 이렇게 뭐 아직까지 그렇습니까? 아니고 진주 촉성루가 제일 먼저 지어지기로는 800년쯤 전에 지어졌습니다. 이 800년 전에 지어졌는데 안타깝게도 7만 명이 죽을 때 또 한 번 불탔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지어놔가지고 1945년에 해방이 되고 1948년도에 국보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1948년도에 국보로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2년 만에 6.25가 터져가지고 폭격을 맞아서 또 그대로 불타버립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 많은데 촉성로 이렇게 보시면서 아이고 옛날에 이 촉성로에서는 무슨 일을 했을까 궁금해 많이 하십니다. 이 진주 촉성로가 예로부터 진주가 북평양 남진주 해가지고 기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생이 많았다는 것은 뭐였겠습니까? 촉성로에서 주로 뭘 하셨겠습니까? 그냥 술도 한잔 하면서 시도 짓고 글도 짓고 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 촉성로가 그런 것만 했느냐? 그건 아니고 전쟁이 나면 전쟁 본부로 사용이 되고 또 저희 촉성로가 화극 시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경상도 그때만 해도 부산 사람들도 전부 다 진주 촉성로에서 100년 전까지만 해도 화극 시험을 여기서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거 시험을 보고 좀 더 큰 뜻이 있어서 임금님 한양에 가서 대과 시험을 보면 장원 급제한다는 사람이 많다 해서 여기서 장원루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주 촉성로, 진주에 뭐 그러면 촉성로 말고 건너편으로 보시면 중간중간에 숲이 하나씩 이렇게 있는데 전부 다 대나무 숲입니다. 아이고 대나무 하면 저 전라도 남양이 최고지요. 그거는 최근에 있었던 일이고 실제로 한 6, 70년 전만 해도 대나무 하면 진주 대나무가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장지현 선생이 대나구정씨입니다. 당나귀가 말을 이게 고집을 한번 피우면 말 서너 마리는 뭐 이긴다 그럽니다. 그래서 한 번 마음 먹은 것은 끝까지 가지고 가더라. 그래서 대나무처럼 오르고더라 해서 진주 사람을 닮았다. 그게 진주의 첫 번째 명물. 그럼 진주의 두 번째 명물은 뭡니까? 제가 가리키는 방향 남쪽입니다. 진주에서 남쪽으로 차를 타고 한 30분만 가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다양한 해산물이 난다는 남해 삼천포 바다. 제가 가리키는 방향 서북쪽 쭉 가리켜서 저기를 서북쪽으로 또 한 30분만 가면 진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남한 땅 육지에서는 제일 높은 산 아마 선생님들이 6.25 때 딴지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지리산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한 번만 올라갔다 오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지리산 높은 산과 바다가 가깝고 여기 진주라는 곳이 남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토질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산에서 나는 거, 들에서 나는 거, 바다에서 나는 거 먹을 것이 너무너무너무 풍부하다는 게 진주의 두 번째 명물. 그럼 진주의 세 번째 명물 뭡니까? 진주에 있는 대세상물끼리 그게 아닌갑다. 네, 스님 죄송합니다. 저는 고향이 진주가 아닙니다. 네, 저는 고향이 진주가 아닙니다. 농계가 뭐 양반집 딸이었다더라, 최경혜 장군의 첩이었다더라, 김시민 장군의 첩이었다더라. 그럼 진주에서는 뭘 가지고 기생이었다라고만 얘기를 합니까? 진주는 농계에 대한 제일 먼저 최초의 기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농계에 대한 기록을 제일 먼저 남기신 분이 어우당 유몽인 선생입니다. 이 어우야담이라는 책에 어우당 유몽인 선생은 그럼 누구냐? 광해군, 즉 다시 말하면 임진왜란 당시에 세자였던 광해군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우당 유몽인 선생이 그러면 농계 이야기를 어떻게 알고 이 농계 이야기를 적었습니까?
진주성에서 1차, 2차 전투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더라. 특히 2차 전투에서는 7만 명이나 죽었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선조가 전해 듣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인 자기가 직접 여기를 못 내려오니까 누구를 내려보냈냐면 세자였던 광해군을 전라북도 전주로 내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세자가 내려오니까 혼자 내려오지는 않았을 것이고 수행원들이 한 300~400명에 대한 이야기도 상소를 올립니다. 천하디천한 기생 논개도 외장을 끌어안고 죽었으니까 의로운 일을 했습니다 하고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임금의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 양반집 여자도 아니고 양반집 교수도 아니고 천하디천한 기생입니다. 특히나 농계는 관기 사람들이 오면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시청 소속이죠. 시청 소속으로 있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누가 출장 오면 하룻밤 수청되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기들은 선생님들은 너무나 잘 내가 군화를 입대를 했을 때 군화를 딱 배정을 받았다. 그런데 그 군화를 잊어버렸다. 그럼 어쨌든지 하나만 메꿔 놓으면 되는 겁니다. 내 군화는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관기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희야, 자야, 영자, 수나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게 진주목에 5명의 관기가 있다 그러면 희야, 자야, 수기 뭐 이런 게 소용이 없고 A, B, C, D든 상관없이 5개 개수만 맞춰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 같더라면 조선이란 나라에서는 사람 대접도 못 받았는데 오히려 일본으로 가서 외장의 눈에 들어서 일본으로 건너갔더라면 훨씬 더 잘 살았을 상을 준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 해서 전부 다 거절을 했는데 선생님들이 앉아 계시는 이 의기사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임금님의 명령에 의해서 세워진 사당입니다. 여성의 사당입니다. 남자를 모셔놓은 사당은 굉장히 얼마나 좋아하느냐, 뭐 이렇게 시판만 그려놓은 거 가지고 좋아하느냐, 그건 아니고 이 산홍이는 경기 때 대로에 가면 명월관이라는 요리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요리집 사장님이 1년에 한 일주일씩 이렇게 산홍이를 진주에 산홍이를 불러 올렸는데 오늘 시중에 1억을 주고 불러 올렸다고 합니다. 1억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걸 믿을 수 있습니까? 예,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치면은 얼굴이 바로 뜹니다. 산홍이 얼굴은. 그 산홍이 얼굴을 누가 그렸습니까? 누가 그렸냐면 고종 황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고종 황제의 얼굴을 그렸던 최용신이라는 화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최용신 황제의 얼굴을 그릴 정도니까 당대 최고의 화가였겠죠. 인물 하나. 그 최용신 화백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평안도, 함경도 쭉 다니면서 우리나라 활동을 대표하는 미인들을 한 명씩을 다 그렸다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경상도 대표로 산홍이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8곡짜리 경품이 2009년도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발견이 된 8곡짜리 경품을 한서대학교 조영진 교수님이라는 분이 다 분석을 해가지고 이 경상도 대표, 전라도 대표, 충청도 대표 중에 경상도 대표인 산홍이가 최고 하고 왔는데 그 마음이 싹 바뀌었다 그럽니다. 너무 예쁘니까 산홍이가 문을 딱 여는 순간 산홍아, 네가 내 첩이 되어준다면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줄 테니까 내 첩이 되어서 나랑 같이 한양으로 가자라고 바로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산홍이가 나으리 초녀 천하디천한 기생이지만은 사람들이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고 합니다. 소녀 천하디천한 기생이지만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의 첩은 되기 싫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술상을 엎고 나와서 이종이가 끊임없이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결국은 목을 매서 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2의 농계다 해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면 가까워지고 뭐 예, 그런 전설을 가집니다. 예. 그런데 어제 때문에 님이 더 가까워지겠네. 맞지? 네.
저 바위가 의암이라고 합니다. 그 농계가 의로운 바위다. 소심이 좀 깊어요. 아, 예. 지금 선생님들 저 바위가 저 정도 물이 오면은 저희가 수심이 한 7m 정도 됩니다. 예. 예, 수심 7m 정도 됩니다. 맞으면서